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옮겨드렸는데 혹시 두 분께서는 이 나쁜 사람 지금 이거 누구 가리키는 거냐 가지고 한참 뜨거워요. 저는 뭐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사람 누굽니까, 변호사님? 저는 몰라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 고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나쁜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이렇게 빨대로 옆으로 빨면서 한동훈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냐? 이 유 변호사 바보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문인가 약간 여러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대답이었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와서 예. 지난번에 성동에서도 하고 또 부산까지 간 거는 고마운 일인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한동훈이를 나쁜 사람으로 딱 규정을 해서 박민식을 이겨야 된다. 네. 이 말 한 거 아닙니까? 또 보통 선거판이 벌어지고 당대표가 온다 또는 전직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우 몰려가지만 아무나 옆자리에 앉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대통령 지낸 사람인데 네. 거긴 다 의전이 있어요. 예. 오늘 제가 박민식 후보하고 전화 인터뷰했더니 그 대목 설명하더라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박민식 후보도 왔으면 좋겠다. 그거 했고 그리고 그 국밥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전에 약간 어수선한 자리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옆에 자리를 앉으라고 했다. 네. 그래서 앉았다. 그게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확실히 박형준과 박민식을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행보를 한 거예요. 네. 특히 박형준은 자기가 대통령 할 때 정무수석에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참모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박민식은 그런 참모는 아니었으니까 박형준을 정말 자기 오른손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좋아요. 근데 그러면 북구를 갔어야지. 아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북구를 갔었으면은 참 네.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부산만 달랑 간 게 아니라 진주에서부터 울산 양산에 이 동선을 쫙 PK를 다 두셨죠. 하다가 갔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박민식 장관을 기장시장에서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제가 진짜 구포를 가고 싶었는데 구포시장을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포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개의 일정이 막 동선이 복잡할 정도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박형준 당선시키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박민식 당선시키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갔으면 그러면 해운대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구포 갔어야지. 그 돼지국밥 유명하지만 구포에 구포국수도 유명하거든. 그리고 그 구포 시장에 먹거리 맛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에 허연을 딛고서 이 위장 보수처럼 해서 한동훈 똘마니들이 온갖 이 폐악질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당당하게 가서 판을 뒤집어 버렸어야지. 근데 그거를 그냥 변증만 올리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이해가 돼. 이게 동선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가면은 그럼 북갑을 갔어야지. 구포시장을 갔어야지. 지금 뭐야? 라고 하는 네. 아쉬움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제 추정이긴 한데요. 우리가 사실 내가 직접 가서 진짜 어떻게 해버려야지라고 하는 생각보다 한 말 더 나가면요, 진짜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정말 같은 공간 아래 숨도 쉬기 싫다. 이제 그런 박근혜 대통령 그럴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네. 이명박 대통령은 꼭 그런 거는 또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을 보더라도 조금 네. 어울리지 않았죠, 이거는.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좀 은유적이고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행보에도.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좀 실용주의 노선이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실제 정치적인 행보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박형준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어떤 심정적인 그런 지지를 표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부분에서 그렇다면은 상징적으로라도
부산 북갑을 음. 갔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저는 박사님 견해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박형준 시장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거 때는 최대한 좀 당내 갈등 구도를 분출을 안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또 같은 계파로 묶이고 본인이 이제 같이 이제 기여를 했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좀 직접적으로 한동훈과 맞부딪히는 그림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뭐 제가 나름대로의 좀 생각을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그런 거 예. 저런 거 네. 뭐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하는 사이에 죽어나는 건 우리 후보들이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박민식 후보가 진짜 고생 많이 저는 하고 솔직히 계시죠. 제가 저는 이제 뭐 당내에 있는 사람이 네. 아니니까 좀 더 편하게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요. 예. 사실은 선거가 네. 있기 전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좋게 말해서 말실수 같은 걸 좀 하셨잖아요. 아하. 뭐 이재명이 어쩌고 뭐 이런 뭐 중도 실용이라거나 그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친 한동훈계는 또 발작 버튼이 좀 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만큼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30년 구형. 그러니까 거짓말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도 명백한 쟁점이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동훈 씨가 직접 이 구속영장 발부해달라라고 또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당시 이명박 대통령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대했던 게 한동훈이었습니다. 반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떠나서 정말 큰 배신감과 상처를 느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또 한동훈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사람. 아니, 만약에 민주당을 지칭한 거면 나쁜 세력이라고 했거나 뭐 나쁜 정당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나쁜 사람을 콕 집었단 말이에요. 박민식 후보에게. 근데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할 만한 지금 국갑에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정우랑 한동훈밖에 없는데 하정우는 뭐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이 전혀 없어요. 아니 하정우는 저 예. 못나고 좀 미련하고 아이 모자란 대통령 사람. 그러니까 거론할 가치가 없다. 예, 그 표현은 모자란 사람이라고. 한동훈은 이게 사악한 자. 예. 또 완전히 다르지.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니 이건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 입에서 나쁜 사람 워딩이 나왔으면은 뭐 제가 당신의 해설을 직접 하는 게 좀 적절성을 떠나 제 생각에는 뭐 당연히 한동훈 씨인데 이거를 또 친한동훈계에서는 아니다. 이거 민주당이랑 이재명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열심히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두 분째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저는 이걸 듣고서는 한동훈의 발언은 뭐 너무 쪽팔리지 않냐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쪽팔리다는 건지 알 수 없네요. 예. 왜 본인이 그런 말 본인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결국에는 본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좀 뭐 박명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예. 뭐 이명박 대통령이 구태여 언급을 할 정도가 된다면 네. 당연히 그거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은 당연히 한동훈이고요. 뭐 한동훈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럼요. 예. 온 세상이 나쁜 사람 하면 떠올리는 거는 한동훈. 네. 모자란 사람 떠올리면은 하정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무슨 이것만 다르게 해석한다고 본인이 그리고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갖다가 왜곡하려고 하니까 한동훈의 이 발언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네. 상당히 저급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좀 쪽팔리지 않냐. 그러게요. 거의 이재명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네. 계속해서 한동훈의 초조함, 이런 것들 발로다. 네. 아니, 박사님 백번양보에서 하정우를 지칭한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정우 도와주고 있는 게 한동훈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박민식 후보 도와줘야지. 그럼 본인이 드랍하고 나가든가. 왜 왔습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든지 간에 한동훈 씨도 지금 다 공범이 됐건 종범이 됐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 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빤한 얘기를 뭐 설랑설레 할 건 없고요. 예. 그냥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나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면 이명박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네. 상식이지. 예. 그걸 왜 물어보냐 할 것 같긴 합니다. 애둘러서 네, 이야기를. 지금 한동훈이 쪽이 거의 좀 정신이 없다고 그러고 근데 분석 내놓으셨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네.
이 한동훈이만 정신없는 게 아니라 그 똘마니들까지 그래요. 이거 이제 진정호 이거 심각한 사고 친 거예요. 아하, 그 얘기를 할 참이었습니다. 예. 네. 이거 지 밑에 보좌관이 무슨 산업입니까? 아. 예. 그걸 무슨 저 한동훈이 빨아주는 저 유튜브에 지 밑에 직원들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3명씩이나? 네. 예? 아니 국회의원 보좌관이 무슨 지 산업이냐고. 국가 이건 녹을 아주 먹는. 이거 자체가 갑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입국열차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미 언론 보도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입국열차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시면 그냥 한동훈 미는 채널이에요. 조회수 올려줄 필요는 없으신데 거기 그냥 다 쇼츠가 됐건 뭐가 됐건 한동훈이 뭐 한다, 뭐 국값 이긴다, 뭐 국값 한동훈 때문에 난리 났다. 약간 그런 거 하는 채널입니다. 근데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께서 뭐 하시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보좌진은 아니, 공무원이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런 나쁜 유튜브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아, 나쁜 기왕이면 SNS는. 이게 약간 뭐 그렇죠. 일반인들도 상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예. 상업을 위해서 양심을 이제 나쁜 뭐 사람이 그런 될 게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근데 보좌진들은 한 발 더 나가서 공무원이잖아요. 네, 국가의 공무원들이죠.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인데 적을 두고 활동을 하면은 이게 겸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적도 안 두었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근무 시간대에도 저 유튜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이건 그 보좌진들의 지금 증언이 다 나왔습니다. 난 하기 싫었는데 진동호가 시켜서 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 직장 내 괴롭힘, 뭐 갑질, 뭐 사적 유용 다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예, 속된 말로 우리가 산호비처럼 보좌진들 쓴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진종호 의원 측 지금 반박도 근데 없습니다. 저게 예. 그 보면 내가 저 한동훈 똘마니들 간에도 뭔가 좀 심각한 그 서열 다툼 같은 게 있지 싶은데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지저분해서 구역질 나서 제가 뭐 들여다보질 않았는데 짐작이 돼요. 예. 냄새가 나. 네. 보면 저기 뭐 배현진이 박정훈이 뭐 이런 것들은 가서 한동훈이랑 직접 앉아서 닭다리라도 뜯잖아. 그렇죠. 그 진정호는 거긴 못 끼잖아.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진정호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지 말라 그러지. 닭다리 같이 못 뜯지. 그러면 지 똘마니들이라고 지는 생각할 거야. 자기 산호비처럼 생각하는 네. 그런 보좌관들이라도 보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발악 중에 이제 저런 이 황당한 이 갑질 사건까지 터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내일 또 새로운 보도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슈퍼챗 후원금을 또 상당히 노골적으로 유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 지금 이 입국열차가 일종의 법인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회사의 이사로 현직 진종호 의원실의 보좌관이 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있다고 해서요. 굉장히 지금 구린내가 진동을 한다. 네, 대체 이게 한동훈 씨 사실 세력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저렇게 버스 대절을 하고 무슨 뭐 그러니까요. 위장전이 근데 그 여론조사가 어쩌고 예, 직접 두 분 다 선거 직접 안 뛰어보셨죠? 네 직접은 안 때렸죠. 뭐 저도 직접 재선거를 뛰어본 적은 없는데 선거 현장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예, 이렇게 이를테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또는 출마 예상자 있잖아요. 네. 출마 예상자가 출판 기념회를 한다, 무슨 뭐 행사를 한다 그러면 선관위 직원이 현장에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막상 선거가 붙으면 이게 전국에 뭐 수많은 3천여 명 이상의 지금 합치면은 7천여 명 이상의 후보들이 뛰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4군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여기를 선관위는 다른 지역 단체장 선거보다 광역은 좀 다른데 네, 보다 훨씬 더 몇 배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원을 투입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도된 바로만 봐도 이 한동훈이의 그 유사 사무실이 뭐 몇 군데가 된다. 네. 뭐 구포시장에 그 흰옷 입고 한동훈이 우하는 것들이 뭐 가게마다 무슨 뭐 몇십만 원씩 뭐 물건을 사갖고서 택배로 발송하는 등등의 뭘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선거법 위반 그 의혹을 갖게 되는 사안들이거든요. 네. 이걸 저 선관위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허. 이게 만약에 한동훈이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왔다 그러면 저 선관위 직원들이 다 들여다보지만 문제로 안 삼을지 몰라. 그것도 아니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하정우도 이 한동훈이를 공격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저건 이미 다 드러난 상태야. 네. 거의
모든 거 다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네. 저건 되지도 않겠지만 돼봤자 어차피 몇 달 있다가 6개월 후 네. 선거법 공소가 6개월이니까 6개월 후에 바로 재판 들어갈 어허. 그런 심각한 사안들이 차라리 한동훈 그렇죠.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게 신상으로 해서 더 좋은 거예요. 5개 마이크 사용 이런 건 진짜 영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저 일단 선거사무소 오늘 또 보도에 따르면은 안에 또 초상화도 있고 뭐 이제 인쇄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무실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거법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예,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관행적으로 이게 예. 딱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관행적으로 예. 선거법은 떨어진 사람한테는 약간 좀 감옥하죠. 좀 떨어진 사람한테는 네. 좀 이렇게 대충 넘어가 줘. 네? 네. 이거 어차피 떨어졌는데 뭐.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하나? 네, 붙은 사람한테는 더 좀 세게 하거든요. 아하.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이한테 붙을 리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차라리 떨어져라. 네. 그러면은 이 사법 처리라도 좀 덜 당한다. 그렇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허. 아니 한동훈이라는 뭐 의미가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저는 참 한동훈 씨 따라다니는 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요. 예. 한동훈은 붙어도 안 붙어도 이미 정치적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한동훈을 얼마나 예뻐해요. 왜 예뻐합니까? 본인들에게 도움되니까 예뻐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으로도 별로 공격도 안 하고 사법적으로도 거의 뭐 수사도 안 하고 근데 반대로 이건 한동훈이 비주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맞습니다. 한동훈이 자기들에게 만약에 그 공격을 하는 포지션이 되면 주류가 되면은 민주당이 한동훈 날릴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뭐 당원 게시판부터 예. 뭐 과거 이제 뭐 아들 딸 뭐 입시 비리가 어쩌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네거티브 이슈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도 그렇고. 한동훈이 처음에 예.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네. 몇 달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살려달라 뭐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냥 예. 입에다가 짚어 채우고 예. 그렇게 떠들기 좋아하고 얍삽하게 말하는 인간이 말을 아예 안 했다. 근데 네. 한동훈 지금 경찰에 고발돼가지고서는 수사받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좀 이제 고 박사님의 이런 아주 뼈 때리는 그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내가 당선되고 세력을 가지면 예. 오히려 경찰이 나를 함부로 못할 거다.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거는 옛날에 검찰에 있을 때 얘기고요. 네.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여러 가지가 걸려 있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진짜 문제가 됐을 때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면은 한 건 한 건이 정말 주옥같이 네. 주옥같이 전부 다 위법입니다. 전부 다. 이런 거를 갖다가 빠져나간 예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한동훈은 미루기, 네. 그 다음에 꼬리 자르기. 음흠. 제 지지자나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그분들은 유튜버지 지지자라고 할 수는 없죠. 막 이런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분들은 다 처벌되고 한동훈은 안 된다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겠죠. 예. 그러나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뭐 진종호도 결국에는 이제 불쌍한 길을 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든 이건 안 걸릴 수가 없는 네.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모두가 다 같이 정말 배드 엔딩을 아. 맞이할 거다. 네. 아니 실제로 제가 민주당이 한동훈 예뻐하다가 최근 들어서 뭐지 지지율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싶으니까 아주 가차없이 때리더라고요. 아니 일단 선거법 고발도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민주당이 제일 많이 고발을 하고요. 저쪽 깜짝 놀란 게 한동훈이 무슨 자기가 개엄 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저는 반박도 안 하거든요. 무슨 뭐 표결권 인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한동훈이 당정 그 갈등에 한동훈이 비상계엄 유발한 세력인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때 당대표 돼가지고 윤 대통령 공격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갑니다. 108석만 지켰어도 제2호권으로 버틸 수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저희랑 똑같은 논조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한동훈이 무슨 계엄을 막았냐. 한동훈이 그렇죠. 내란 유발자인데 이 내란 유발자란 워딩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동훈의 운명은 주류가 되면 민주당이 죽이고 비주류가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남 탓하면서 국민의힘 공격하는 포지션밖에 될 수가 없다. 저 이런 운명을 본인이 좀 직감을 해야 될 텐데. 지가 지 입으로 네, 안타깝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지가 지 입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습니까? 이거는 예. 인간인데. 예. 계엄은 지가 막았다고 하는 게 그거야말로 민주당 얘기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한동훈 씨가 지금 뭐 선거법 뭐 위반 이슈에 뭐 친한동훈 계파든 뭐 비례대표 의원들이 뭐 보좌진을 파견을 했니? 뭐 여러 가지 구설들이 있고 우리 전직 대통령들께서 박민식 후보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갑 뭐 결과도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하나만 제가 예, 그 말씀하시죠. 한동훈 따라다니는 분들한테 제가 조언 하나 하자면 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 건 한 건 전부 다 선관위의 어떤 자문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네. 피켓을 유상으로 나눠주는 거는 불법이 아니다. 뭐 어허. 예를 들면 그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피켓이 특정 장소에 그러니까 후보의 자금으로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 쌓여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요. 그 자체가 선거사무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선거법 자체를 갖다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하. 아예.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미필적 고의라 그러는데 아하. 이 선거 운동할 때요. 선거관리위원회보다 더 명확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후보가 안 하고 있는 건 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다른 후보가 안 하니까 내가 기발하게 버스 차떼기 한번 해보자. 개척을 한번 하자. 불법인 거죠. 다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조언 드립니다. 제가 선거법 뭐 조사도 좀 받고 이렇게 좀 현장 취재도 좀 해봐서 제가 느끼는 건데 선관위는 네. 제일 그 큰 걸로 뭘 보냐면은 유사 사무실 봐요. 아하.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유승수 변호사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은 다 건건이 이럴 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유사 사무실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거법상 그 이 구형이 무겁게 나가는 그 양형 기준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사 사무실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고발이 여러 건 돼 있잖아요. 여러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한동훈이 또 쪽에서 뭐 이건 괜찮아요, 저건 괜찮아요. 100번 떠들어봤자 그 대세에 관계 없는 것이다. 네. 이미 끝났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전국 단위 사전투표율도 짚어봐야겠지만 저는 또 이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부산 북갑에 저는 뭐 여론조사 응답률 보고 여기 뭐 주민들께서는 하루 종일 여론조사 전화만 기다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저는 26.5%라고 하는 응답률은 처음 봤습니다. 박사님 여론조사 또 하시잖아요. 네. 4명 중에 1명이 그것도 이제 선거 초기도 아니고 선거 다 끝나가는 시점에 그 필요해서라도 전화 안 받는데 4명 중에 그게 1명이 응답을 다 전화 했다. 여론조사입니까? 예, 전화 면접인데 전화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20%대 전화 중반 처음 면접도 봤어요. 평균 13, 15 정도, 13 정도면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0%대. 근데 26은 거의 기적이네요. 더블 두 배. ARS도 같은 회사에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값이 저건 1.5배예요. 뭐냐면 여론조사회사가 어떤 기법으로 26%라는 기적적인 숫자를 그거 전 세계 여론조사에서 학회 같은 데 올리면은 예. 뭐 앞다투어서 아마 의뢰 올 거예요. 아유. 그런 응답률이라면. 연구해봐야 자, 돼요. 근데 이게 왜 저런 응답률이 나올 수 있냐? 네. 제가 그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도 모르지만 대체로 여론조사 학계에서는 그 자기들이 응답을 비교적 잘하는 전화번호 같은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예? 맨날 하니까. 그러면 그 응답을 비교적 잘하는 조사의 전화번호를 주로 전화 응답을 때리면 네. 응답률 높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대충 성향을 알고 조사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하. 그렇게 해서 손쉽게 이 여론조사의 그 형식을 맞추고 요건을 맞추고 돈은 따로 벌고 아하. 예, 그런 아주 이 사악한 상술이죠. 네. 예, 사악한 상술이 거기 게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예. 전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라면 국갑의 선거 열기가 정말 한동훈 게 무슨 뭐 투표율 70% 나올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선 수준의 열기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 뭐 얼마나 나오나 보자 하고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국갑 사전 투표율이 25.57%가 나왔어요. 25.57%.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국 보궐선거 평균이 24.1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 대비 북값이 한 1.4%포인트 정도가 더 나왔어요. 응답률은 2배인데 사전투표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이 말은 결국에 이 외지인들이 호들갑 떨면서 이게 좀 지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는 선거 캠페인에 딱 그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 차이 아닌가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음. 뭐 표본을 확보해서 뭐 어떻게 뭐 여론조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확보한 표본은 진짜 표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진짜들. 표본 어. 확보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예. 확보한 거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제 전화번호에서 응답 잘하는 사람의 표본까지 확보를 한 거죠. 예. 사실은 오염돼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유권자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유권자 전체 의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건데. 그리고 또 지금 어떠한 이런 관심도가 정말로 극도로 높아서 여론조사가 지금 2배 이상 뛸 정도인데 사실은 사전투표에서 별 차이가 없다. 예. 마찬가지로 같은 모집단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약 1% 정도는 사실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는. 네. 나중에 이제 이 본투표를 남겨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우리 북갑의 어떤 주민분들께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로 쐐기를 박아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북갑이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것에 비해서 밖에서만 시끄러웠구나 라고 하는 것들 오히려 이 내부에서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걸 좀 맞습니다. 간접적으로 사전투표 투표율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끝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들 이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도 문재인 데려오든가 라고 하는데 이제 뭐 한병도 원내대표, 뭐 정청래 당 대표죠. 그래서 뭐 감옥 갔다 온 무슨 대통령들이 다 뭐 구태 정치인들 불러왔다. 국민의힘이 뭐 정신을 못 차린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다고 또 보시나요? 뭐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들이 오지 말라 그러는데 억지로 갈 사람입니까? 그럼요. 이명박 대통령이 박형준이가 아이 오지 마세요 하는데 부산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자기가 이기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이명박 대통령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또 장동혁 대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후보들이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일정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표가 되는 거죠. 네. 이명박 대통령도 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표가 된다는 거를 저쪽 애들만큼 민감하게 볼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야 박근혜 대통령이다 막 이러고 말지만 그러나 저 김부겸이는 표 계산하면서 그거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이거 큰일 났구나. 박근혜 대통령 한 번 뜨면은 내 표가 쑥쑥 빠지네. 네. 그러면 욕 나오게 돼 있지.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가 떠도 이 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욕 나오게 돼 있지. 맞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인데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진짜 비판하고 욕하고 싶은 건 장동혁 대표인데 네. 장동혁 대표는 욕을 할 수가 없으니 그 욕까지 다 합쳐가지고 전직 박근혜 대통령들한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박근혜 힘, 이명박 힘, 윤석열 힘이 세긴 세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긁혔다. 아니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장동혁 당대표도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당대표니까는 그 하지 말할 말씀을 수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없고. 그죠. 근데 당대표인데도 하지 말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 민주당이라고. 예. 정청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네. 거기는 진짜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청래가 음. 뭐 민주당 선거운동한 건 사실 당연한 건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정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되는 네. 구태 정치의 표본이 바로 정청래 본인인 거죠. 오죽하면 자기네 당에서 자기네 당대표 보고 하지 말라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자기네 당 대표한테 오지 말라고 했던 게 우리 자유파 쪽에도 한 번 있었어요. 예. 홍준표 때 그랬어. 2018년인데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아이고. 홍준표가 대선 나갔다가 깨지고 그 네. 다음 2018년에 지방선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때 대통령 선거 진 다음에 다시 당대표가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집단에는 선거 시작되기 전에 막 전국 유세를 촘촘하게 계획을 짰어. 아하, 돌겠다. 어디 네. 가겠다. 그런데 네. 어느 지역에선가 기초단체장이 제가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좀 이렇게 시작한 거야. 아하. 근데 이게 금방 순식간에 다 알려져 가지고서 홍준표 오지 마세요가 된 거야.
그래서 홍준표가 처음에 계획을 짜고 그 10분의 1도 못하고 네. 초기에 한두 번 하다가 결국은 전국 유세를 포기했어. 네. 예. 네, 홍준표 때 그랬거든.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그런 꼴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정청래하고 홍준표 얘네 둘이는 죽이 잘 맞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둘이 그- 붙여놓으면 재밌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그 기초단체장 덕분에 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네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안 올 수도 있는 거구나. 못 오게 할 수도 있구나. 못 오게 어. 할 수도 있고 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되는 어허. 거구나라는 거를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걸 학습해가지고 이제 정청래한테 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전직 대통령들 이렇게 인기 많은 거에 대해서 발작하는 견제를 하는 건가? 발작하는 네, 거죠. 생각도 좀 엄청 드네요. 한이 쌓여 있는 거지 지금. 예. 나는 당대표 때도 안 부르는데. 정말 예. 홍준표 마지막으로 한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정청래가 주시죠. 예전에 이재명 보고 했던 말인데요. 네. 아, 보기만 해도 재수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나오는 게 답이다. 예,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